안녕하세요. 북진의 서재입니다. 변방의 문학을 세계 문학으로 일거에 도약시킨 한강 작가의 2021년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고민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한강 글은 작품 속 메타포인 눈처럼 한없이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나뭇가지도 부러뜨릴 만큼 무겁고 폭설 위를 걷는 것처럼 힘겹습니다. 눈과 새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는 응축된 이미지로 침묵을 강요당해온 이들의 눈과 입이 되어주었습니다. 문학은 세계를 구원할 수 없어도 망각에 저항하고 부재를 현존시킵니다. 작품 속 망부석 에피소드가 말해주듯 작가는 몸이 돌이 되는 것을 알아도 돌아서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천형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집단 망각을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한 그녀는 지난 시절 국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읽고 나면 그녀가 철저하게 은둔하는 예술가라는 세간의 소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아주 깊이 내려가서 뭔가를 말하면 읽는 사람이 같이 깊이 내려와서 읽어준다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작가가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러한 작품을 쓸 수 없었을 터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작가인 한강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도 4.3 사건이 배경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들의 삶을 증언과 르포, 이야기라는 겹겹의 형식과 목소리로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설을 썼던 경화가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친구 인선의 요청으로 제주도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홀로 제주도 중산간에 살던 인선은 목공일을 하다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급히 서울병원으로 이송되고 경화에게 자신이 기르던 새 아마를 돌봐달라 부탁합니다. 입던 옷 그대로 제주도를 향하는 경화는 엄청난 눈보라를 헤치며 간신히 인선의 목공실에 도착하지만 아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고 연약한 새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제주 중산간에 자리한 인선의 집까지 가는 경화의 험난한 여정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타인의 고통에 가닿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자세입니다. 독자들은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지는 거친 눈보라 속에서 경화의 기억 안에 펼쳐지는 인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듬어가다 그녀 어머니 정심과 조우합니다. 정심은 1948년 제주 4.3 사건으로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유일한 생존자인 오빠를 찾는 일로 일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빠와 잠시 연이 겹치는 15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남자를 만나 인선을 낳았습니다. 70년 전 레드 아일랜드로 낙인 찍힌 제주도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이 학살당한 비극의 땅입니다. 경화가 입던 옷 그대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그곳. 지금은 힐링 도시이자 관광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 땅이 과거 피와 눈물의 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극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 묻혀 있다는 유골 무더기에 대한 증언은 70년 전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선연한 동통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2부에서 어린 인선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한 민간인 학살과 서북 청년단과 민보단의 이야기들을 진상조사 보고서와 증언들을 통해 입 막고 눈 가리고 숨죽이며 살았던 제주인들의 한스러운 세월을 펼쳐놓습니다. 정심의 끈질긴 추적과 인선을 거쳐 경화가 불러오는 제주 역사는 작별을 고하지 않고 작별하지 않는 상태만이 폭력적 과거사를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라 말하는 작가 목소리로 읽힙니다. 한강은 인터뷰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사랑이든 애도든 끝내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결의라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작중 인물을 통해 침묵을 강요받았던 그들 삶을 소환하되 듣는 자 역시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손가락 2마디를 이룬 후 봉합 수술을 받은 인선이 신경이 살아있기 위해 3분에 1번씩 환부가 바늘로 찔려야 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나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잘린 신체 사진을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려는 경화의 의지, 새를 구하기 위한 그녀의 험난한 여정은 언어를 통해 고통의 실제를 그려야 하는 재현의 욕망과 미학 사이에서 구축된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가락이 잘린 인선 이야기는 과거사에 처참했던 한 장면으로 독자를 몰고 갑니다. 어린 정심과 언니가 잠시 해안가 당숙내에 다녀간 사이 자행된 학살 현장에서 총알은 어린 동상의 배와 턱을 관통했습니다. 의식 없는 동생을 두 언니가 교대로 업고 당숙내까지 걸어갔어. 팥죽에 담근 것 같이 피에 젖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세 자매가 집에 들어가니까 놀란 어른들이 입을 열지 못했대. 당숙내에서 내준 옷으로 갈아입힌 동생이 앓는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바로 곁에 누워서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걸 마셔야 동생이 살 거란 생각에. 얼마 전 앞니가 빠지고 새 이가 조금 돋은 자리에 꼭 맞게 집게 손가락이 들어갔대. 그 속으로 피가 들어가는 게 좋았대. 한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 어린 이 문장을 만나기 위해 독자 역시 인선과 경화로서 아픔을 관통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연대와 화해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아픔의 공유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자는 4.3에 참혹했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담은 이 작품에 대해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는 행위는 인간이 가진 사랑의 힘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폭압은 인간을 야만으로 내몰지만 동시에 자꾸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이해 불가의 고통과 상처, 사랑을 필사적으로 그려내면 펜을 쥔 자들의 숙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적 정합성은 유보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선형적 서사를 거부하고 기억의 파편과 시점의 혼재 속에 꿈과 현실, 환각과 실제가 엉키고 그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소통합니다. 인선과 경화가 촛불 하나의 의지에 숲길을 지나 고통의 자리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게 되는 부러진 성냥이 피어올린 불꽃은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으로 끝나는 이 소설은 처연합니다. 죽음을 연상케 하는 꿈으로 시작해 몽환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적 진위는 뒤로 물러납니다. 무수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작별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언어는 진실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고 오직 독자 가슴에 이미지만이 맺힙니다. 지워지고 묻힌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한강의 예리하고 벼린 칼날가도 같은 문장은 눈처럼 독자 가슴에 닿아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눈은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라는 소설 속 문장은 지난 역사가 오늘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취한한 한강이 폭력적 근대사 앞에서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역사적 고통으로부터 작별하지 않는다 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